안녕하세요. 베스트할 코치의 백계랑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SNS를 특별히 제 자신의 거를 홍보용으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한 작년 정도부터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올해 여름쯤 들어와서부터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에 비해서는 제가 직접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록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년여 전부터 작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블로그 나름의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 전에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로그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우리가 템플릿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여기 관리 통계에서 통계를 일단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통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 몇 가지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관형은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자는 동안도 막 들어오고 갑자기 글 하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곧 보실 때에는 그냥 한번 쭉 살펴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주요 글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온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들도 그날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요. 저는 주로 최소한 주간 정보 이상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방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먼저 조회수부터 볼게요. 조회수 보시면 월간, 주간, 이제 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간 이상부터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주 사이클을 이렇게 좀 보시는 거. 그다음에 월간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아쉽게도 월간이나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만 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전주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날짜를 딱 정해놓거나 요일을 정해서 일정 딱 정해지면, 왜냐면 딱 그날 지나가야 그 전날 끝까지 데이터가 딱 수집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 한 번 정도 전체 조회됐던 데이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어떤 정보들이 많이 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순방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방문 횟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조회수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월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간으로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흐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뭐 매달 상승하는 것은 초반에는 가능한데 일정 궤도 올라가면 큰 어떤 트렌드라든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한 달 정도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블로그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이 꾸준함이 유지되는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튜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같은 영상이라도 채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블로그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나만의 어떤 블로그의 특성들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네이버가 클로버X 같은 것들, 즉 네이버 자체 AI를 네이버 자체 서비스에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백에도 전부 다 AI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데이터 시스템에 클로버X AI가 접목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다채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도 따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살펴본 거예요. 네이버 동영상은 사진이나 글에 비해서 조회수라든가 반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뭐 올리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막지는 않는데, 네이버에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효과를 내겠다?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텍스트 위주, 그 다음에 사진 약간 정도 더해지는 정도로 포커스를 두시고, 대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뭐 남아있는 영상이 있다면, 실제로 제가 유튜브나 하다 보면 만든 모든 영상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는 영상이 있다면 이런 작업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왔네요, 뭐 이런 정도로 쓰시는 거는 뭐 남는 영상이니까 괜찮은데, 네이버 블로그를 위해서 일부러 영상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사용자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쓰게 되면 뭐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을 좀 알리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많이 잡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홍보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여기 통합 검색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모바일 검색으로 들어온 게 좀 더 많다. 그런 점에서는 모바일로 블로그의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면서 써야지 PC보다는 모바일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를 타고 들어온지 좀 보여주는데 네이버는 특성상 거의 네이버 안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바깥에서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라든가 구글 트렌드 비교를 보면 데이터 흐름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를 사용할 때 유튜브를 사용할 때 행동 패턴이 바뀝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저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거에 맞춰서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대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게 보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로 언제 작업을 하면 좀 빨리 피크가 올라오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하루에 내가 그래도 좀 공을 들여 썼는데 한 번만 쓴다면 몇 시에 올리는 게 금방 트래픽이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네이버의 뭐 실시간 랭킹 같은 거, 물론 제 글이 뭐 몇만 번씩 클릭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대가 어느 정도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 시간대에 맞추시는 게 좋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대가 주로 요 시간대에 많이들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점심 시작할 때쯤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클릭이 좀 높아지고, 요 시간대 보시면 이제 퇴근 시간대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 시간대 점심 먹고 나서 클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럴 때 맞춰서 올리시면 만일 순간적으로 클릭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랭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만 글을 올려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시간을 관리하시고요. 길게 꾸준하게 하신다면 큰 차이는 없다. 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별과 연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 글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지를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제 유튜브는 압도적으로 남성 성향인데 놀랍게도 제 블로그는 여기에 피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조회수 살짝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순방문자라든가 이 방문 횟수 글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제 글이 특정한 키워드, 이게 공군 항공과학고라는 키워드에 유난히 검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제 블로그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글들을 올려봤는데요. 의외로 AI 글들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어떤 글수 대비 클릭률보다는 진로, 그 다음에 그 영상기기 쪽에 유난히 클릭이 많은 편이에요. 즉 글에 대비 클릭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민 끝에, 저는 제가 블로그를 정말 분리 안 하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AI 글을 베스트 아이 코치라는 계정으로 분리를 하고요. 참고로 네이버는 블로그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계정은 이제 이 공군 항공과 진로하고 그 다음에 영상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변화는 없고 AI 쪽 글을 별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면 지금 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AI 글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클릭률이 떨어져요. 이게 뭐 제 블로그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관심사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글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성분들, 특히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의 진로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쓰는 게 좀 더 낫다. 물론 이제 이 블로그라는 게 워낙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막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썼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블로그를 뭐 홍보 수단이라든가 마케팅 수단으로 쓰시겠다는 의지가 조금은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동영상 분석 말고 밑에 보시면 순위가 있습니다. 즉 내 블로그가 전체 네이버 블로거 중에 몇 위쯤 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계, 여기네. 블로그 평균 통계를 들어가 보시면 상대적으로 내 블로그 위치죠.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한 7에서 8% 전체 블로그가 밑에서 7에서 8% 쪽에 조회수라든가 방문의 수가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게시물 평균 사용 시간은
상위 그룹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조회수를 빨리 늘려야 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네이버가요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네이버 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오래돼 있고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회수를 높여서 올라가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안 올라가서 하나는 적어도 우위를 점해야겠다는 생각에 글 하나를 좀 잘 쓰는 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여기 그 게시물 평균 사용시간 한 게시물을 읽는데 쓰는 시간이 요쯤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읽도록 만들어보자 했는데 지금은 상위 그룹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읽는 그런 블로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전혀 광고비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 알고리즘을 파악도 할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회수를 빨리 올리는 전략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좀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유튜버라든가 전문 좀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실제로 마케터들이라든가 이게 광고회사도 있습니다. 에이전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돈 내고 참여를 하면 순간적으로 뭐 한 달 만에 10만 명, 막 20만 명씩 들어오게 만들어도 줍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가짜 계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쓸모없는 계정, 스팸 계정도 너무 많아서 생각만큼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지면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가지고 일단 뭐 이유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할 생각은 없다. 그냥 꾸준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수시로 뭐 한 달 단위다, 두 달 단위로 보시면서 내 블로그의 특징이 뭔지를 좀 체크해 주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 여기 조회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조회들이 기본적으로 수치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글에 대해서도 나와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순위에 가보시면 여기 글에 대해서 나오죠. 자, 월간을 들어가 보면요. 지난 8월 달에 클릭이 제일 많이 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8월 달하고 7월 달하고 같으란 보장이 없어요. 6월 달. 제가 최근에 이제 한가구 글을 많이 써서 밑에 보시면 순위들이 바뀌는데요. 제 글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예전에는 캐논 6D라는 카메라의 글이었어요. 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1위가 소니 카메라죠. 그래서 이렇게 글에 대해서 가끔씩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 못했는데 누적되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글을 썼다면 아무래도 한 달 전에 쓴 글이 6개월 전에 쓴 것보다는 조회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예전에 쓴 글이 조회수가 높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누적되어서 조회수가 높은 것들, 특히 우리가 롱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확인을 하면 그 글 안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오래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지금 24년도 5월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에 들어가서 요 밑이나 링크 같은 곳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밑에 글을 읽다가 클릭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현재 글에 오겠죠. 즉 24년도 5월에 내가 넣었던 링크가 있고 지금 넣을 링크가 있는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글들도 한번 보시면서 롱테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있다 광고를 좀 더 보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좀 다양한 어떤 글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누적되는 글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계속 클릭을 하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조회수라든가 나이대, 시간, 그 다음에 누적된 어떤 글들 중에서 유난히 많이 들어온 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온 어떤 채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검색, 그 PC 검색이냐, 모바일 검색이냐, 그리고 주요 키워드가 뭐냐,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 정도는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네이버 블로그는 글은 매일 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정으로 시간을 정해서 통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볼 수는 없는데요. 대신 그 사람 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쓰기 전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뭐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태풍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글이 제가 거의 뭐 뉴스보다 빨랐나 봐요. 도착하자마자 태풍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만 그 글에 막 1000명 가까이가 조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하루에 고정된 글을 쓰시되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좀 신경을 쓰신다면 쉬는 시간에 좀 여유 있을 때 그런 재밌는 글들도 한번 올려보시면 이건 일부러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 남아서 올린 건데 가끔 그렇게 트래픽을 타고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좀 소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는 현재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는 아니지만 열독자가 있는 블로그다 보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 때 해외에 있는 AI 기업으로부터 유료 홍보글을 써달라는 요청도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관리를 해왔는데 그래도 다른 어떤 채널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즈니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 글로 쓰다 보니까 설명이 잘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소셜 마케팅을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기본은 네이버 블로그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는 또 별도의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